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손정현입니다. 마구TV를 시작한 지 11개월 이제 횟수로 2년째 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 한 편씩 정규 방송을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끔 한두 편 제가 추가 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 정규로 올려드리는 월요일 영상에 덧대어서 뭔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영상을 좀 더 올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계선 인격장애 치료 부분을 제가 다뤘었는데, 영화 힐빌리의 노래를 예시로 들어드렸어요.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계선 인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분들은 늘상 유기불안, 누군가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정을 극단적으로 그들이 방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좀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결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잘하거나 잘못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보다는요, 힐빌리의 노래에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이 단호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영화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한 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 엄마 배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할머니가 보여주는 태도는 다르죠. 제이디 벤스가 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할 때 그 엄마가 제이디하고 같이 풋볼 카드를 사러 갑니다. 거기서 막 장난을 치다가 이제 디피되어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게 되고 가게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엄마는 그 사이에 풋볼 카드를 좀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보여주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 제이디 벤스가 전자계산기가 너무나 갖고 싶은데 본인 혼자서 이제 그 상점에 가서 계산기를 훔칩니다. 그런데 바로 들켜요. 너무 티나게 훔쳐서. 할머니가 이제 보호자로 출동을 하시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요. 그걸 손자에게 줍니다. 그러다가 차 안에서 할머니가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건네다 보니까 이 사춘기에 방황하던 제이디 벤스가 홧김에 이 전자계산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상황에서 쫙 차를 코너로 몰고 와서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장 내려서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와라. 저걸 찾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이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모습이요. 무조건 외손자가 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셨던 건 아니에요. 단호해야 할 때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헌신해야 될 때 자신이 먹는 음식을 약 3분의 2 정도를 덜어서 손자에게 주고, 먹어야 하는 약들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약값을 모으셔가지고 계산기를 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신, 희생을 하는 부분에서는 또 철저하게 희생을 하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격장애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어린 시절에 학대, 방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인격장애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과잉보호도,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는 인격장애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양육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또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할머니하고 이 제이디 벤스가 카드게임을 하다가 터미네이터 영화가 TV로 나와요. 그 TV를 보다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 좋은 터미네이터, 나쁜 터미네이터,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손자가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머니는 늘 좋은 터미네이터인 것 같다. 할머니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지 않다. 나는 늘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많이 배워온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은 중립이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중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너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손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계선 인격장애 포함해서
어떤 인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인지 상태가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립이 없습니다. 중간이. 특히 경계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중간이 어떤 건지 이 상황을 좀 두루두루 살피고 합리적인 행동,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제이디 벤스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어떤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보았을 때 엄마 밑에서만 자랐다라면 제이디 벤스의 인격도 글쎄요,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할머니가 양육에 뛰어들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쳤던 건 그런 어떤 경계, 테두리를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 감정 코칭에서도 늘상 주장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감정은 읽어주되,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충분히 공감해 줄 필요는 있다.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한계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다. 행동에서 어긋남이 있다라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끔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훈육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의 사람을 우리가 조금 치료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힐빌리의 노래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 포인트 삼아서 영화를 보신다라면 조금 더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단호한 사랑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안녕.